자, 얘네가 뭐 실험을 해봤는데, 그치? 실험 결과가 재밌었대. 자, 얘도 이제 우리가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감정 분사죠. 그치? 아까 했듯이 사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PP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실험 결과가 조금 흥미로웠냐면, 자, 무슨 뜻이다? 뭐뭐하는 반대로 라는 뜻이죠. 그치? 자, 어떤 거와는 반대로 가정을 해봤대. 그렇다면 이 가정과 반대로란 얘기고요. 그럼 가정이 무슨 가정이냐면 인간의 본성이 뭐를 하는 거다? 최대한 가능한 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래.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주절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살짝 거주시고요. 그러면 가정을 해볼게. 어떤 가정이냐면 인간이라면 최대한 자기가 가지고 싶은 만큼 최대한 많이 가지면 좋아한다라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됐지? 근데 그거는 반대로래. 그렇다면 무슨 말이야? 여기서부터가 작가의 생각이겠죠. 그치? 즉 사람이라면 되게 욕심 많고 다 가지고 싶어 하고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히려 실험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싶어 하더라? 그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고 싶어 하더라. 됐죠? 그러면 자, 여기서 간단한 문법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자, many 당연히 무슨 명사? 복수명사니까 요 자리 못 쓰면 안 돼. 불가산슬은 much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아까 대선 우리가 많이 연습했고, 그 다음에 자, be willing to와 동의어로 같이 좀 기억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얘네는 싹 다 to 동사 원형 씁니다. 자, be willing to는 결국 뭐뭐 하고 싶어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치? 그래서 비동사를 기점으로 동일한 표현 7개 기억해야 돼. 뭐 있죠? 뭐뭐 할 것 같다. be likely to, be sure to, be due to, be about to, be going to, be liable to, be bound to. 됐죠? 네. 그래서 얘네가 전부 다 뭐다? 투부정사를 받는 뭐의 대용 표현? will의 대용 표현이야. 그래서 be willing, be likely to, be sure to, due to, about to, going to, liable to, be bound to 동사 원형. 됐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자리를 어떻게 쓰면 틀렸다고 바로 잡아내야 돼? 이렇게 ing 쓰면 당연히 틀렸다고 바로 잡아내면 되겠죠? 됐지? 자,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나누고 싶어 한대. 그치? 다 나누고 싶어 한대. 그러나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러한 불평등을 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 됐지? 근데 여기서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야? have more이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 불평등을 정당화하려는 원칙이 있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은 공정한 세계를 원하기는 하지만 미래의 공정은 뭐로 판단이 된다? 사실 과거의 공정하고는 차이점이 있대. 다르대. 똑같은 페어가 아니라 얘가 서로 대립 개념이라는 거죠. 앞으로의 공정, 과거의 공정이 다른 개념이다. 됐죠?
자, 그다음에 5번 질문 중요합니다. 시간 옆에 해설 보지 마시고 30초 드릴게요. 해석해 보세요, 빨리. 옆에 한글 보지 말고 한번 해석해 봐. 할 수 있는 만큼. 자, 해석해 보셨어요? 네, 요거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요거 천천히 할게. 우리는 공정이라는 걸 뭘로 규정 짓는다? 공평한 공유로 규정을 한다. 단, as long as는 조건부사절 if와 똑같아요. 단 어떤 경우에만 미래에도 그 공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우리는 공정을 공평한 공유로만 경유한대. 그럼 반대로 미래에 우리가 나눌 게 없다면 더 이상 공정은 공평한 공유가 아니다란 말이죠. 그치?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다시 말해 우리가 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축적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그걸 가질 만한 능력이 된다라고 믿고 있대요. 됐죠? 즉, 자, 뭐라고 부르는 손실, 회피라고 불려지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뭐를 더 싫어한다? 손실을 더 싫어해. 무엇보다는 얻는 것보다는. 됐지? 즉 내가 100만 원을 얻는 걸 더 좋아할까? 100만 원을 잃는 걸 더 싫어할까? 100만 원을 잃는 거를 더 싫어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즉 이러한 경향은 어떠한 관점에서 작용이 되냐면 결국 심리학적 선호에 영향을 미쳐서 아직 우리가 가지지 못한 미래의 것은 뭐 하고 싶어 하지만 공평하게 나누고 싶어는 하지만 즉 별로 신경을 쓰지 않지만 일단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는 거는 엄청나게 싫어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즉 미래의 일보다 현재의 일에 더 뭐를 가진다는 얘기야. 쉽게 설명하면 더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아직 내가 가지지 못한 미래의 것은 그건 뭐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지.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이걸 빼앗긴다? 그럼 사람들은 그걸 더 싫어한다는 얘기죠. 알겠지? 됐죠? 즉 이러한 심리학적 현상은 결국 무엇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렇지. 뭐가? 미래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하다. 뭐보다? 미래보다는 현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점이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러한 심리 현상은 뭐를 강화시켜? 지킨다. 보수적인 경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지. 보수라는 게 뭐야? 지키는 거잖아. 그치? 지키는 거. 그래서 그 결과 오히려 사람들을 뭘로 이끈다? 평가하게끔 이끕니다. 어떤 사람들? 또 다른 자원의 분배를 어떻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평가한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쟤 왜 저렇게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고 공격자로 평가하게 만든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면 봐봐. 추론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내가 100만 원이 있어. 근데 내년에 나에게
100만 원이 또 생길 수도 있어. 그럼 너 내년에 100만 원이 생긴다면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의향이 있니? 라고 얘기했을 때 네, 뭐 그렇게 하죠 뭐 라고 하는 거죠. 왜? 지금 내게 아니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지금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너 그거 사람들 나눠줄래? 그러면 나눠줘 안 나눠줘? 안 나눠준다는 얘기죠. 알겠지? 즉 아직 내 것이 되지 못한 거에는 당연히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지금 내 거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네. 오케이. 그래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경향은 결국엔 뭐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now, 지금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치? 지금 있는 건 난 절대 뺏길 수 없어. 나중에는 그게 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치? 별로 관심이 없는데 지금 이건 내 거잖아. 근데 지금 내 걸 준다고? 아! 그건 싫어! 이 얘기잖아요. 그쵸? 됐죠?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의 단점. 네. 약간 클리셰를 조금 뒤집는 글이에요. 자, 보통 사람들이 바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간단한 문법입니다. 아이디어는 오브 플러스 동명사 동격어구예요. to start로 쓰면 틀려요.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아이디어 to 부정사라는 거 못 봤을걸? 즉 일단 1번 질문 좀 읽어보고 있어. 자, 바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결국엔 그 사람들이 뭐한다? appear, sound 정당하게 들릴 거야. 바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들이 promote success, 성공한다라는 생각이 건전하게 들리겠지만 그러나 자, 이것을 반대하는 아주 주요한 원인이 이겁니다. 어떤 경우? 너무 바닥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뭐를 하지 못해? 높이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만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아까 얘기했잖아. 서울대를 목표로 해 연고대 간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밑에만 하는 애들은 아예 너무 성공할 수 있는 위에를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기본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은 어느 상태에만 남아있다? 그냥 바닥에서 끝난다. 문법도 마찬가지야. 이건 하고 싶은 얘기인데 잘 봐. 가끔 애들이 자기가 문법이 기본이 약하다고 하니까 자꾸 기본만 하려고 해. 근데 그 기본만 하려고 하는 심리는 뭐냐면 정말 기본이 중요하니까 기본만 하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응용된 거, 조금 더 까다로운 거는 자꾸 틀려버릇하니까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기본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쉬운 것만 하려고 하는 애들이죠. 이해되시죠? 쉬운 것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다 끝나? 쉬운 것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얘기했잖아. 맞건 틀리건 자꾸 어려운 문제도 꾸역꾸역 자꾸 풀어보는 게 좋아요. 알겠지? 됐죠? 네,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즉, 간단하게 서머리 할게. 자, 무조건 바닥부터 시작한다라는 생각이 그닥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탑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바닥에서부터 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디에서 끝나기 때문에 바닥에서 끝나기 때문에 조금 슬픈 말이죠. 그치? 됐죠? 아시겠죠? 됐죠? 또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을 that 이하를 우리 아까 배웠잖아. 이건 해보자. 이 that은 무슨 that이야? 위에는 that이 없네. 이 that이 무슨 that이야? 연호 말해봐. 이 that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that 중에 무슨 that이에요? 앞에 주어가 누구예요? 그럼 얘는 뭐겠어? 그래. 알겠지? 은근히 구분 잘 못한다니까. 물론 I think that 이 정도는 당연히 구분하겠지.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뭐다? 밑바닥에서의 전망이 별로 그닥 좋지 않고 힘을 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까 이 말과 똑같아. 쌤, 저는요 그냥 서울에 있는 아무 대학이라도 가면 좋겠어요. 절대 못 가. 알겠어? 저는 그냥 지하철만 타고 다녀도 좋겠어요. 또는 그냥 가기만 해도 좋겠어요. 대학이란 걸 가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절대 못 가. 알겠죠? 됐죠? 네. 자, 그래서 너무 목표가 low, 낮으면 결국 결과가 뭐일 수밖에 없다.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 얘기잖아. 그치? 됐죠? 그래서 그것은 뭐를 제거하는 경향도 있다. 야망을 제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틀에 박히는 거라고 부른데 그냥 딱 그 순간만이죠. 그치? 뭐 하는 거? 목표가 낮게 잡는 거. 즉 아까 윗문장에 바닥만 잡고 생각하는 거. 자, 콤마 옆에 간단한 문법입니다. then 못 쓰고요. 콤마 위치는 앞문장 전체 다 봤기 때문에 스위치 단수 취급해 주셔야 되죠. 됐지? 네. 즉 어떤 걸 의미냐면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여 무언가 바꾸거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 앰비션과 대립구조죠. 왜? 야망이 있다라는 건 뭐야? 야망은 뭐야? 내가 무언가 더 상위 단계로 변화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치?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자, 야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이 상태로만 해도 되지 뭐 라고 자신들의 운명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왜? 그게 그냥 매일 루틴이었으니까. 됐죠? 또한 이 루틴이 이제는 뭐가 돼? 점점 더 강력해져. 그치? 여기서 말하는 강력해진다라는 건 긍정어가 아닙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나는 그냥 그저 그런 애야 라는 게 너무 강해지면 나는 그냥 그저 그런 애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더 발전할 거야 라는 노력조차 하려고 해야 안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는 그냥 바닥이야 라고 자꾸 하면 이게 뭐가 돼? 루틴이 되고 나중에 이거를 뭐 하려고 해도 바꾸려고 해도 이게 워낙 뭐가 됐기 때문에 강력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알겠지? 됐죠? 바꿀 수 없다라는 건 바닥에서 결국 뭐로 못 간다는 얘기야? 더 상위 단계로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됐지? 네. 간단한 문법 2개. 자, 이어 동사죠? off it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인칭되면서 가운데 짱 박아야 되고요. 됐죠? 네.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여기엔 대시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신 무슨 대시고 이 대신 무슨 대신지 써보세요. 이 정도는 해야지 이제. 됐어? 질문해볼게. 채원아, 두 번째 대은 무슨 대시야? 응? 오, 잘했어. 오, 그래요. 소댓 구문에 대시 생략되는 건데 소댓 구문은 어떻게 출발이야? 소 형용사로 출발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 형용사 옆에 있는 대시니까 무슨 대시야? 부사절이겠죠. 잘했어요. 네. 서연아, 첫 번째 대은 무슨 대시야? 이건 대답해야지. 아니요. 첫 번째 대. 큰일 났네. 그럴 수 있지. 자, 봐봐. 얘들아 이거 말로 설명할게. 니네가 아직 살짝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봐봐. 지시형사, 지시대명사는 옆에 뭐가 안 나와야 돼 일단. 동사가 안 나와야 돼. 왜? 동사가 또 나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접속사 성분이라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죠? 지시대명사, 지시형사는 접속사가 아니야. 다시 말해. 접속사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야? 명사절, 관계사절, 부사절이야. 그럼 반대로 따지면 대을 기점으로 옆에 또 다른 동사가 나왔다는 거는 일단 뭐는 아니라는 증거, 지시사는 아니라는 증거야. 그럼 뭐 아니면 뭐야? 접속사 성분이 명사절, 관계사절, 부사절 중에 하나일 거란 얘기고, 그것도 반대로 말하자면 대시 나왔는데 옆에 문장이 끝나기 전까지 동사가 안 보여. 그럼 얘는 또 뭐가 아니라는 증거? 접속사는 아니라는 증거니까 얘는 최소한 뭐 아니면 뭐일 거야? 지시대명사 아니면 지시형용사겠지.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갈게. 이 that 옆으로 누가 보여? becomes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일 확률은 제로? 지시사일 확률은 제로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서연이 이제 알겠어? 다시 해봐. 저 대에서 무슨 대시야? 힌트 줄게. 둘 중에 하나일 거야. habit은 형용사는 아니기 때문에 대시 부사절일 가능성은 없어. 이해되죠? 그러면 habit은 선행사기 때문에 아까 했잖아. 선행사 옆에 대은 뭐 아니면 뭐? 관계사 아니면 동격인데 관계사인지 동격인지 어떻게 구분해? 옆 문장이 불완전하면 뭐야? 관계사. 오케이? 완전하면 동격. 알겠지? 다시 뭐야? 천천히 해. 천천히 할 수 있어. 응. 그렇죠. 잘했어요. 알겠죠? 왜? 대 기준으로 동사부터 출발했다는 거 뭐가 없어?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없는 건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일 수밖에 없죠. 그치? 그래서 관계사 잘했어.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나가면 돼.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닥만 자꾸 따지는 거는 그 자체가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루틴이 되는데 그 루틴이 굳어지면 너무 강력하게 굳어져서 나중에 내가 이걸 진짜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 못 바뀌어? 못 바뀐다. 다시 말해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another 무슨 명사? 단수명사 s 못 붙고요. 자, 이 정도 할 줄 알아야지. 예원아, 설예원 대답해보자. 틀려도 돼. 뭘로 바꿀 수 있어? why? when? 뭘로 바꿀 수 있어? 두 단어. 뭐. 잘 모르겠어? 괜찮아? 이니치 아니에요. 자, 뭐로 바꿀 수 있지? for 위치로 바꿀 수 있어요. 알겠지? 됐지? 쌤이 이렇게 문법 질문을 하는 건 사실 두 가지 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봐. 오해하지 마. 내가 너희 문법 못했다고. 야, 이런 것도 몰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질문했던 걸 너희가 대답 못했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무시하거나 너희를 구박하거나 너희를 혼내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두 가지. 첫 번째, 자신이 대답 못해도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못했을 때 그걸 알게 해주면 그게 기억에 되게 잘 남아요. 나 몰랐는데 저게 저거네? 질문 받았을 때. 알겠지? 두 번째, 쌤이 물어보는 문법들은 사실 굉장히 고급 문법들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오히려 이거 되게 막 어려운 상위 개념의 문법은 그냥 내가 처음부터 그냥 다시 다 설명해줘. 즉 내가 질문을 했다라는 건 그닥 어려운 문법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내가 만약 그것도 잘 모른다는 건 그 파트 문법이 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저걸 대답 못했네. 그러면 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 관계부사에 대한 파트가 조금 약하구나. 그러면 나중에 뭐 집에 가서 내가 조금 다시 한번 봐야겠구나라고 본인의 약점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래. 왜냐면 혼자서는 알 수 없어. 혼자서 갑자기 길 걷다가 난 스위치가 약했다. 난 시제가 약해. 난 분사구문이 안 돼. 갑자기 밥 먹다가 말고 나는 형용사 파트가 약해. 믿으지 않잖아. 현실 불가능하잖아. 그치? 왜냐면 고등 내신은 주 1회 기준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그렇잖아. 내가 너희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지만 너희는 일주일 동안 이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본인이 뭘 약한지 인지를 못해.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그래서 또 다른 이유가 뭐다? 밑바닥에서 뭘 해야 돼? 그나마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어디에서? 위에서 시작하는 게 효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너무 바닥에서부터 출발하지 말아라. 차라리 바닥이 10이라면 10에서 출발하지는 절대 마시고요. 왜? 10에서 출발하면 어디에서 끝나? 10에서 끝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최소한 9 아니면 8에서는 시작하셔야 이게 뭐가 된다? 5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됐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어떤 습관? 나는 바닥이야 라는 습관이 아니라 좀 더 나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습관이 돼서 결국 많은 기회를 볼 수가 있겠죠. 뭐 하지 않고서도 머뭇거리지 않고서도. 됐지? 그러면 자 이제 두 단어를 할 건데 자 이걸 딱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지만 딱 두 가지로 나누자면 뭘로 나눌 수 있을까? 뭐가 단점이야? 그것이 뭐가 된다? 루틴 또는 커스텀 또는 합의가 돼서 픽스 되기 때문이죠. 알겠지? 고정된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됐지? 고정돼. 그 다음 뭐를 할 수 없다? 뭐를 보지 못한다. 힌트 줬어? 10초 드릴게. 뭐를 보지 못해? 응? 그래서 더 위를. 근데 그게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탑이라고 나오진 않았잖아. 뭐죠? 키워드가 이거야. 결국 상위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치? 이게 이 글에서 서머리예요. 알겠지? 됐죠? 네. 바닥만 따지고 나니까 바닥이 뭐가 된다? 픽스가 된다. 그러니까 더 상위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봐? 못 봐? 못 본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내전이 더 쓰라린 이유. 내가 깜짝 놀랬다. 내전이 뭔지 몰라. 내전 영어로 뭐예요? 내전. 거봐. 딱 내전하면 이거요 라고 나와야 되는데 시빌 워가 내전이거든?
쌤, 시빌은 문명 아니었어요? 이거 뭐 문화전쟁 아닌가요? 문화전쟁 어디서 들어봤는데? 문명전쟁 어디서 들어봤는데? 시빌어가 내전이야. 그럼 내전이 뭐야? 그래, 쟤네끼리 싸우는 거. 뭐 같은 민족일 수도 있고 같은 팀일 수도 있고, 그치? 대표적인 조금 된 영화인데 어벤져스 알아요? 어벤져스의 무슨 제목의 시리즈가 있었지? 시빌 워라는 게 있었어요. 본 사람? 그 무슨 내용이야? 너 봤다며? 그 시빌 워 무슨 내용이야? 기억이 안 나? 지들끼리 싸워! 아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랑 싸우잖아. 그치? 뭐 스파이더맨이랑 누구랑 한편, 뭐 누구랑 한편. 아니 물론 뭐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게 내전이란 얘기예요. 됐죠? 자, 볼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할 that은 고수하다니까 그냥 자기가 think 생각했다라는 단어예요.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안다면, 최악의 경우를 알고 있다면, 결국 그 최악의 경우를 뭐하기 위한, 막기 위한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됐죠? 됐지? 네. 자, 그러면 자, 요거 한번 해보자. 빨리 해볼게. 이건 하이라이트 치지 말고 그냥 봐. 자, 대신 3개가 나왔다. 첫 번째 대은 뭐고, 두 번째 대은 뭐고, 세 번째 대은 뭘까? 10초 드립니다. 물어보진 않을게, 이건. 본인이 생각한 게 맞나마 확인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대은 이건 쉽게 나와야지. 이건 뭐야? 명사조 대시죠. 목적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대은 뭐죠? The worst that 뭐죠? 자, 세 번째 대부터 할게. 세 번째 대은 뭐야? 이건 알겠지? 이건 지시형용사지. 그치? 근데 설마 이런 친구는 없죠? 쌤 아까 왜 옆에 동사 나오면 얘는 지시사는 아니라면서. 이 동사는 누구 거야? 이 접속사의 동사 거잖아. 그치? 됐죠? 네. 그러면 이 that은 우리가 무슨 that이야? 이 that은 무슨 that이야? 자, 일단 앞쪽이 누구야? 선행사지? 그럼 얘는 뭐 아니면 뭐? 아까 너희가 쉽게 맞췄던 이유는 선행사 옆에 대시 나왔는데 뭐부터 출발하니까? 동사부터 출발하니까 당연히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대명사야 라고 쉽게 얘기한 거야. 똑같은 원리거든? 선행사지. Worked to us.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왜? 전쟁이 우리에게 했대. 한 게 뭔데? 두에 걸린 목적어가 없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두에 걸리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얘는 누구야 그러면? 관계사죠.
그러면 괄호를 어디서부터 열고 여기서부터 열고 어디까지 닫으면 여기까지 닫으면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 해석이 정확히 되겠죠. 그치? 자, 요 문장을 해석해 볼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in advance 미리 전쟁이 우리에게 행하는 최악의 것을 미리 안다면 그 지식, 어떤 지식? 최악의 이거구나 라는 이 지식이 뭐가 될 거다? 효율적인 예방 조치가 될 거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됐죠? 네. 그래서 은근히 대 어렵습니다. 이제 알겠지? 첫 번째 대 무슨 대? 명사절 대. 두 번째 대 관계대명사 대. 세 번째 대 지시형용사 대. 알겠죠? 됐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동사 개수가 딱 나오는 거지 얘들아. 이제 느낌 오지? 우리 이것도 많이 연습했잖아. 다시 한번 접속사 한 개면 동사 몇 개여야 돼? 두 개. 접속사 두 개면 세 개여야 돼. 진짜 많이 연습했다.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접속사 몇 개야? 이댓 명사절이니까 접속사지. if 대놓고 접속사지. 얘도 관계사니까 접속사지. 얘는 지시사니까 접속사 아니지. 그럼 이 문장에 총 접속사 몇 개? 세 개. 그럼 동사 몇 개여야 돼? 네 개여야 되잖아. 동사 밑줄 쳐볼까? 하나, 둘, 셋, 넷. 알겠죠? 그치? 이렇게 접속사 개수랑 동사 개수 따지는 건 연습 많이 했잖아. 알겠죠? 이 정도 스스로 좀 해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러려면 문장을 좀 많이 봐주셔야 돼요.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전쟁이 우리에게 끼치는 전쟁이 일어나면 최악이 뭘까? 라고 그걸 안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래서 그는 뭐에 대해서 그렇지. 자, 내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정돼서 썼어. 이 사람은 내전에 관련돼서만 썼다. 뭐는 쓰지 않았어? 외전, 즉 국제적인 전쟁에서는 쓰지 않고 내전에 대해서만 썼는데 됐죠? 즉 왜냐하면 느꼈기 때문이지. 내전이니까 서로 알잖아. 친근함이 오히려 뭐를 줄 수 있는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더 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어떤 A랑 B가 있는데 A는 별로 나랑 안 친해. 근데 걔랑 싸웠어. 이 경우와 B는 사실 나랑 엄청 친한데 B랑 싸웠어. 어느 경우가 더 데미지를 입어? B라는 경우가 더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그치? 알겠죠? 그러면 뒷문장에 나오겠지만 벌써 앞부분에는 뭔 내용이야? 이 사람이 최악이라고 여기는 건 뭐다? 내전이라는 거죠. 그치? 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 어디? 제2차 세계대전이 그치? 자, 끝난 후에 시작됐던 뭐가? 독일과 일본의 건설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자. 그런데 이 건설적인 관계, 얘네가 건설적인 관계가 됐대. 근데 그건 누가 만들었다? 미국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치? 미국이 발전을 시켰다는 거지. 됐죠? 네. 아시겠죠? 일본의 무드비 어디가 주요? 땐 난리지. 응. 땐 난리지가 주어져. 어디까지가 if절이야? if to us까지가 if절. 주절이 누구야? 땐 난리지 우드비. 그렇지? 됐죠? 네. 그러면 일본이랑 독일이 무언가 건설적인 관계가 됐어. 그걸 누가 만들었어? 미국이. 언제?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됐죠?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해봐라. 어떤 비교?
자, overheated 아주 과열된, 격앙된 감정적인 반응이 있을 거야. 네가 여전히 느낄 수 있는 뭐를 통해서 civil war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감정 어디에서든지 상관없이 미국 남부의 거의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뭐를 꺼낸다면 남북전쟁 즉 civil war 내전이 가져다준 네가 딱 들었을 때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되셨죠? 그럼 이걸 만약에 그냥 간단하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뭐야? 6.25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과열된다는 거죠. 그치? 됐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전쟁 어디? 그 주들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은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 어떤 규모로? 국내에서 많은 규모로 거의 몇 세기? 한 세기 반이 지난 후에도. 그런데 이걸 다시 말하면 50년 전에 우리에게 적들은 이제는 누구였다? 지금은 우리의 친구들이라는 거죠. 됐죠? 이와 비슷하게 그러면 뭐와 비슷해?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내전은 계속 일어나는 거지. 그치? 한번 일어나니까 화해가 잘 돼야 한대. 안 되지. 6.25 일어나서 우리 아직도 북한이랑 안 좋잖아. 근데 다른 나라들끼리의 전쟁은 옛날에는 적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친구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뭐가 된다? 극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즉 다시 말해 내전이 왜 최악이다? 극복이 잘 안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서로 화해가 잘 안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 얘기예요. 이와 비슷하게 그러면 가족들끼리 싸우는 내전이죠. 이건 오래가 아니면 금방 화해돼. 그렇지. 훨씬 더 쓰라리고 오래 간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웃들의 싸움보다. 되셨죠? 그러면 자, 요걸 간단하게 재진술 서머리 하자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패밀리는 이거는 뭐야? 첫 번째부터 얘기했던 civil war즈고 이건 또 뭐야? 5번에서 언급됐던 누구들 사이에 the states 미국 주 사이에 fight고 그치? 됐죠? 네. 그러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웃들 사이의 논쟁은 뭐가 아니었어? 시빌 워가 아니라 월드 워 2였지. 그치? 됐지? 그리고 이건 다시 말해 뭐를 재진술이야? 그렇지. 외국 적들. 됐니? 됐죠? 그러면 요렇게가 같은 표현이야. 작가는 뭐가 최악이다? 이게 최악이다. 훨씬 더 쓰라리고 왜? 이건 화해가 안 되니까. 지금 이해되죠? 이해되시죠? 자기네들끼리 싸웠다는 거잖아. 남북전쟁 자기네들끼리 싸웠잖아. 주들 싸움. 미국이라는 굴레 안에 지네들끼리 싸웠다는 거잖아. 가족이라는 굴레 안에 지네들끼리 싸웠다는 거잖아. 맞지? 이웃은 가족은 아니야. 2차 세계대전 지네들끼리 싸운 게 아니라 나라들끼리 싸운 거야. 외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 나라가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에 표현됐던 foreign enemies, the World War II, naval dispute는 화해가 된다. 반면에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던 가족, civil war, state war 이건 보다 회복이 잘 안 된다. 됐죠? 아시겠죠? 네. 됐지? 됐죠? 네.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한글로만 한 번 더 써머리 할게. 간단하게. 해석이 쭉 했어. 최악을 한다면 예방책이 될 거야. 그래서 내전이 최악이라고 했어. 왜? 친한 사람이 뒤통수 치는 게 친한 사람끼리 싸울수록 회복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사건 이후에 시작돼요. 뭐 독일, 일본 건설적인 관계를 생각해보래. 그런 다음 미국 남부에 남북전쟁이라는 말을 꺼내므로 분명히 격한된 감정적인 반응을 비교해보래. 주들 사이의 전쟁은 한 세기 반 지난도 여전히 일어나. 근데 50년 전에 우리랑 치고받고 싸웠던 다른 나라들은 이제 우리의 친구야. 비슷하게 가족들끼리 싸우면 오래가. 이웃들끼리 싸운 거는 화해할 수가 있어. 라는 해석인데 이거에 대한 대답은 뭐야 그러면? 내전이 더 쓰라린 이유?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면 무조건 쓰라린 거야? 방금 해석 중에 뭐를 찾아야 돼? 내전이 더 쓰라린 이유. 뭐 때문에? 이거죠. 이제 확실히 이해되시죠? 그치? 뒤통수가 더 아픈 법이라는 거죠. 그쵸? 내가 믿었던 사람, 나랑 친했던 사람이 나랑 싸웠을 때 훨씬 더 내가 상처받을 잠재력이 크다는 겁니다. 알겠죠? 됐죠? 네. 자, 이렇게 11강까지 해봤고요. 오늘 1회차니까 11강까지만 하자. 그래도 7지문인데 7지문은 이제 날짜가 수요일이니까 조금 더 빠르죠. 그치? 일주일 기간이 아니라 3일 기간이니까 7지문 바짝 외워와. 알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